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박사님의 일구이원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사무실에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저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지향 마이크로 하니까 평소와는 조금은 다를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시기 전에 차 색깔이 시청자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뭐 빨간 무차인가요? 예, 그 부산에 계신 이부기님이 이 비트 차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빨간 무만. 사무실에 예. 놓은 지가 한 보름 됐는데 소장님이 저한테 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오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비트 차가 사무실에 있는지도 네.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부기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성원에 저희들 힘을 많이 얻고 참 그렇게 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분 저기 지금 오늘 나타나신다고 아마 오후에 또 일찌감치 올라오셔갖고 네. 지난번에도 일찌감치 올라오셨다가 늦게 내려가셨는데 네. 오늘 또 아마 일찌감치 오늘쯤 이렇게 출연하실 거라고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엊그제 뉴욕 네. 타임즈입니까? 거기서 네. 김정은 네. 벤처 부분을 네.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뭐 미국이 불법 네. 한적이나 스타밀스를 폭로하던 것과는 네. 조금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기나 타이밍이. 네. 먼저 시기로 보면 지금 북한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네.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네. 2, 3주 안에 실무회담 한다고 큰 소리 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북한이 지금 걷어차버렸지 않습니까? 걷어차고 뭐 한미 군사 훈련 예. 연습 하지 걷어치지 않으면 예. 뭐 일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오히려 좀 이 삐딱 자세로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도 지금 굉장히 무역 보복이 좀 벌어지고 있고 예. 국제적으로 좀 미묘한 시기에 예. 저기 미국의 뭐 연구소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사실상 뭐 말이 연구소지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이 상당히 돼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말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 생산된 게 일본, 한국, 러시아까지 거쳐서 중국까지 거쳐서 벤츠가 예. 김정은한테 갔다. 네.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의 이 실무회담을 네. 걷어찼으면 네.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니라 네. 이제 뭐 핵 실험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네. 미사일을 또 좀 쏘든지 이런 네. 걸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응 카드가 네.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친하다, 우리는 믿는다, 뭐 한때는 사랑에 빠졌다부터 네. 베레벨 이야기를 다 하고 네. 네. 이제 한국은 빠지고 둘이 찌끄려 한다는데 둘이 네. 찌끄려 했는데도 네. 또 저렇게 이제 북한이 시비를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이번에 저 벤처 밀수 네. 저게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명백한 위반이죠. 예. 네. 그 차가 뭐 그냥 차가 아니잖아요. 예. 뭐 방탄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설비를 갖춘 벤츠지. 예. 뭐 마이바흐도 매덕 가지만 그런 거에다가 더 옵션을 많이 다른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네. 한국에 저게 네. 이제 몇 대 없었다. 예. 한국에 요즘에야 네. 뭐 좋은 차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보면 이건희 회장차 네. 고래 이야기했고 또 뭐 박연차 예. 그 그렇죠. 양반이 저것도 탄다고. 네, 재벌 회장들이 많이 네, 다는데 많이 탑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 생각하면 이제 벤츠 하면은 뭐 김정은이 같으면 뭐 옵션 정도 뭐 자동 옵션 뭐 이런 거 추가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벤츠 이름만 걸었지 사실상 새로 탱크처럼 만든다. 철갑 방탄차죠. 예. 탱크처럼 만든 벤츠 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유엔이 네. 저 차를 갖다가 북한의 금수 조치, 네. 호화 차량, 호화 네. 살찌품에 네. 저것도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도 하나 있었고 네. 문재인이 평양 갔을 때 둘이 또 무게차 그렇죠. 탔죠. 또 이 벤츠도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이것도 또 두 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이 판을 깨려고 하는 네. 김새를 눈치채고 네. 뭔가 누르기 위해서 저가 네. 카드를 들고 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서 자꾸 이탈하는데 주 목적은 대북 제재에서 자꾸 이탈하는 조짐을 보인 한국에 대한 경고 사인이 좀 있지 않느냐. 예.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있겠지만 뭐 미국의 힘이
그렇게 크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어떤 타겟으로 발표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보면 이 과거에 이제 미국이 보면 뭐 석탄 밀수를 하는 걸 네. 뭐 이거 의혹을 이렇게 네. 잡았다 네. 또는 불법 한적을 잡았다 이랬는데 네,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의 저 차를 참 복잡하게 싣고 왔어요. 저렇게 잘라서 이 물류 네. 포딩을 하면 한 번에 노트르담에서 네. 나우카까지 가는 비용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중간에 부산에서 나우카까지 실은 거는 네. 이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북한 석탄 밀수선 네, 네, 지금 한국에 압류돼 있는데 네, 네. 급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또 실어 날랐어요. 네, 또 그 회사의 다른 배는 이 정제유 불법 환적까지 했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는 그뭐 러시아 회사의 토고 선사라는데 저게 정상적인 선박 회사로 보입니까? 누군가는 또 가공회사를 만들어서 자꾸 좀 숨기고 있다고 봐야죠. 예. 예. 그 이름만 그 나라 이름을 걸어놓고 누군가 뒤에서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네. 한국당에서 한 네, 이 정제유, 석탄, 네, 밀수 불법 한적 등에 관한 네, 세미나에 가서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한국당 의원들 그날 보니까 뭐 의총 겸 네, 일본 대책 네. 세미나 한다고 네, 인사말 할 때는 10명 보이더니만 네. 제가 발제할 때는 다 가버리고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 원래 좀 그렇죠. 예. 인사말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이 지금 북한의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한적이 네. 한국 정권이나 이 정보기관에 네. 도움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숱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안 켜고 그러냐. 네.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생방으로 했는데 갑자기 방송이 제 말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꺼져버렸어요. 그 꺼져갖고 다시 켜했습니다. 생방을. 네. 유튜브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그럴 줄 알고요. 네. 녹화 카메라를 또 따로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날 뭐 생방으로 한 건 엉망이 돼버렸고 그래서 주말에 이제 녹화를 가지고 다시 올리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뭔 말이 나올지 뭐 문정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네. 정보기관 이야기 나올 거니까 황장수 그걸 많은 사람이 보면 곤란하니까 네. 막 이 버퍼링하고 꺼져버리기만. 예. 지난번에 앵그리 블루 예. 2차 홍대 입구에서 할 때도 예. 자꾸 버퍼링해서 저는 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 채널을 못 보고 예, 다른 채널 다른 유튜브가 중계하는 걸 통해서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뭔가 집요하게 좀 예. 개입이 된 거 아닌가. 뭐 주간조선에 기사 나온 거 봐도 예. 그 기자가 조사를 하니까 이건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잘안 조회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저하고 네. 이제 같은 시간에 안 자고 네. 평소는 10시 반쯤 빼는데 네, 조회수를 네. 그날은 12시 50분에 빼더라고요. 네. 그 기자가 직접 그게 빠지는 순간을 네. 목격을 하고 네. 그래서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 드루킹보다도 더한 어떻게 보면 개입이 있다고 좀 봐야죠. 네. 그리고 유튜브라는 데도 구글에서 운영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좀 협박을 하고 했다고 해도 그래도 유튜브 본연의 자세는 지켜야지 저렇게까지 협조하는 그럼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참 우리 이 나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국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저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만 버는 건 관심이 있지 예.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을 자리 잡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네. 언론 상황이 지금 중국에 가면 네. 웨이보나 이런 중국의 인터넷망 말고는 네. 구글도 중국에서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대로 안 되는 SNS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게 안 되고 있다. 네. 근데 저 하나 정량이 궁금한 거는 뭐 북한 벤처 이러니까 그 사실만은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나왔으니까 한국 언론들이 네. 받아서 한면 전체로 하지. 네. 이 북한의 석탄 밀수나 정제유 네. 불법 한적 사건이 너무나 네. 빤한데 네. 이 사실을 언론들이 안 쓰고 있어. 저럴 때는 네. 보통 어떨 때 아예 어떤 거는 외면해 버리고 언론들이 안 바라보는 사태가 생깁니까? 저런 걸 하려면은 그 미국 언론들 보면은 그때 뭐
카톨릭 사제가 예, 성적인 뭐 성적인 예, 거 이런 거 예. 하더라도 그때 거의- 보스턴 글로버가 예. 있죠. 예. 그리고 저 더 포스트 영화 예, 더 이런 거 포스트 베트남 전 예. 정부에서 거짓말한 거 추적하는 것도 예. 팀 자체가 구성돼서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파헤칠 의사도 없고 파헤쳐도 우리한테 도움될 게 없다. 기자 정신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충 정권이 네. 굉장히 불쾌하거나 예민할 네. 수 있는 문제는 안 아예 하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하려면 불법 환적 이런 문제를 팀을 구성해서 다른 데처럼 한 10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너희들은 다른 일 하나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 사주들이 그렇게까지는 허락을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치 본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웃기는 거는 그날 그 작정을 했어요. 네. 제가 생방송으로 중계고 뭐 유튜브지만 네. 또 한국당 의원 앞에서 예. 자, 이 북한의 39호실 노동당 네. 대외 밀무역을 하는 네. 전담 기관에 네. 고위 간부 한 명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인터뷰를 미 국무부 보요회의하고 네. 하면서 뭐랬는 거냐. 네. 이런 거는 공급자 측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단속 안 하면 네. 방법이 없는데 네. 이거는 국가나 정보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네. 제가 평소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북한 쪽에서 네. 그걸 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예.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개입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개인이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도 예. 또 하더라고요. 예. 저 방금 하신 말요. 네. 개인 중에 누가 자기 회사 문 닫을 각오를 하고 돈 조금 벌겠다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앞에 가맹신 하는데요. 예. 그 형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비호가 보이지 않는 비호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괘씸한 게 이번에 그 스탄 밀수 네. YG 어니스트호에 네. 그 스탄을 네. 이제 인도네시아로 북한 걸 싣고 가서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환적해서 네. 다시 한국으로 들고 올라가고 네. 돈까지 지불했다가 네. 그게 지금 배가 들켜가 네. 배는 뺏겨버리고 네. 이제 석탄은 뭐 파나마 배인가 실어서 유령선이 배가 떠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수입하려고 했던 NMX 코리아라고 네. 이 고향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문제가 그 YG 어니스토가 압류됐을 때 네. 이제 문제가 돼서 제가 좀 떠드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아, 예.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네. 완전히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뭔가 네. 자기는 유엔에 시달리고 국정원에 시달리고 죽겠다. 네. 그런데 자기는 뭐 뭘 아냐. 그냥 인도네시아 네. 석탄 사오려고 했을 뿐이고 네. 중간에 뭐 홍콩 회사 끼우는 거는 당연히 관행이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데 자료 다 보여주니까 수긍했댔는데 네. 좀 이따가 인도네시아 쪽에서 놓은 이야기는 저 사람이 돈 지불했으니 빨리 보내라고 연락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 거였다. 음.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엊그제 며칠 전에 네. 미국이 아마 의도적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했는데 수입업자가 YG 어니스트로 사고를 쳤는데 그 전에 네. 11월 달에 북한 거를 한 번 더 나왔어. 벌써 네. 풀렸고 네. 2월 달에 또 들고 오다가 이번에 그 벤츠가 네. 들통난 그 네. 부산에서 나우가로 싣고 갔던 벤츠 네. 배가 네. 2월 달에 석탄 싣고 오다가 지금 포항에 녹슬 가고 있다. 포항에.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도영 시핑인데 이것들은 작년에는 또 불법 환적을 하다가 2월 달인가 걸린 네. 카드리노하고 같은 거. 네. 그리고 석탄을 갖다가 지금 2번 싣고 네. 들어왔고 네. 또 김정은이 또 차를 네. 실어주고 네. 3번을 위반하고 업자도 3번 위반, 네. 이 사람도 3번 위반. 네. 그러니까 업자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완전 거짓말만. 네. 그러니까 뭔가 깊은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만약에 저 윤 선배님이 네. 이런 북한에 석탄을 수입했다 하면 네. 주변에서는 간첩이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관첩이고 거기다 엄두를 못 내겠죠. 엄두를 못 네. 내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 뭔가 모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지금 저기 석탄 수입으로 네. 이 유일하게 네. 지금 구속돼 있는 여성 사장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러시아 이 언어를 전공했어요. 네. 학교에서. 네. 그래서 러시아 번역도 하고 이러다가 러시아 관련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와서 북한 걸 수입하랬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만 했는데 전번에 이제 사고처가 네. 구속됐는데 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니까 내만 구속시켰다 했는데 이 여사장이 진술하기를 그렇게 제안했던 A라는 사람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2번 갔다 왔다고. 네. 그리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할 정도면은 뭐 상당한 그쪽에 거주했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뭔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에서 북한의 배후지 개발 계획이라는 플랜이 네. 나왔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보내준 사람하고 임종석이하고 뭐 친구더라고. 이야기 뭐 지인이더라고. 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 딱 빤한 일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말을 못하고 네. 그걸 생방송을 하려면 방송이 꺼지고 국회의원들은 뭔가 겁을 먹은 것처럼 한국 당은 고발을 했잖아요. 이 일로. 네. 고발을 해놓고도 정용이를 고발했어요. 정용이 혐의가 뭔가 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조사를 네. 발전소 중에 하나가 신고했어요. 경찰에. 네. 네. 이 수상한 북한 석탄이다. 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려니까 니 빠져라. 그걸 이 안보실장이 A를 소집해서 지시를 했다고 직권 남용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네. 이쯤이면 이거 중대 사건 아닙니까? 중대 사건이죠. 네. 이런 건 뭐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해줘.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제가 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친 놈이라서 이런 일을 궁금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일을 파헤치려고 하는가 언론은 와 다 조용하고 이런가. 그래서 내가 정보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부산에서 제보가 왔어요. 네. 제 선배인데 네. 이 조선수리소 뭐 이런 걸 하는. 네. 그래서 루니소라고 네. 그 배 있잖아요. 네. 16만 5천 톤을 네. 27번을 위반하는. 네. 그 배가 뭐 자기 주변에 조선소에 있대 수리소. 네. 네. 맡기는 거죠.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네. 숨겨놓은 거. 그런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와서 선주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네. 선주가 막 고함을 치더라고. 정보기관. 어. 정보기관은 이렇게 막 조아리면서 통일이 됐으면 정말로 최고의 이 공로자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정권의 제일 네. 큰 지금 문제입니다. 참 우리도 머리가 네. 아파서 죽겠습니다. 어. 이러고 있다라는 대화. 어. 그리고 수시로 배를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를 팔아버렸다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네. 두바이에. 네. 7월 3일 날 나가버렸어요. 아. 그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네. 정보기관이 예. 저를 걸어가. 그렇죠. 고소라도 좀 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아무 반응 없죠. 그냥 뉴스 브리핑만 잘 안 돌아가게 하고 네. 생방송 이런 거 하면 방해하고 조회나 빼고 네. 이좀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인 거. 영화의 한 장면.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디서 자살한 채 발견되는 게 마지막 장면이니까 참 기가 참. 진짜 참 뭔가 좀 조치가 이루어지고 깊은 취재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언론들이 네. 이런 부분에 안 나서는 게 네. 좀 이렇게 이 뭔가 있는 것 좀 같은데요. 네. 참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다 자연스럽게들 침묵하고 사는 게 그렇죠. 가끔 뭐 석탄이나 뭐 이제 벤츠나 이런 문제도 미국에서 연구소에서 한번 나면은 각 언론은 그냥 보도만 한 줄 하고 치우죠. 예. 보도만 한 줄 하고 그 후속 해설 기사라든지 후속 기사는 일체 없어요. 그 여사장 네. 국민 참여 재판을 해주라. 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이런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자 네. 이러다가 북한산이라 해서 네. 나중에는 알았고 근데 내가 그걸 계속 이렇게 네. 숨기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진술을 안 하는 바람에 나만 구속됐다. 네. 부산에서도 구속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네. 집행유예로 네. 풀려났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1월달 이후에 이 사람은 사라져버렸어. 언론지사. 네.
이 사람의 변호사하고 접촉도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군가는 지금 재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네. 국민참여재판이 기각되고 보석도 기각됐으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네. 언론이 아무런 취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좀 듣죠. 소장님은 처음 들어요. 예.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뉴스에 전혀 나오지 지방 않으니까. 신문에 이렇게 네. 아주 조그맣게 난 걸 제가 발견을 해요. 아, 그런데 이 네. 여자와 가서 이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니는 네. 수입만 해라고 네. 했던 사람은 벌써 풀려나서 사업을 잘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 여자만 지금 구속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 그러면 이런 사안이 투명하게 알려지고 또 이런 사안이 투명하게 보도되고 네. 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런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좀 암흑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 네. 뒤에 뭔가 시커먼 구름이 있는 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거는 좀 빨리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지금 문 정권이 다음 정권에 가서 이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절대 조용히 안 못 돼요. 넘어가죠. 과거에 DJ 때 그 대북 송금 네. 그 노무현 때 터졌고 예. 노무현 때도 또 북한에 돈 갖다 줬잖아요. 예, 그것도 갖다 네, 줬죠. 다 갖다 줬어요. 그때 예. 뭐 회담 조건으로 갖다 주고 네. 다 밝혀지고 지금도 역사에서 비난을 받잖아요. 예.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핵 개발하는 데 갔잖아요. 예. 미사일 개발하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 일이 결국은 구멍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건 핵하고 미사일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게 된 거죠.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담하고 나서 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이번 회담이 완전히 맹탕 회담인데 하나 건진 건 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그거 여차하면 한국이 깰 수도 있다는 거를 으름장을 놓은 거다. 그게 성과래요. 다른 거는 다 맹탕인데 제가 보기엔 모두가 맹탕인데 군사 정보 협정 넣은 게 오히려 더 악수 아니냐. 저런 얘기를 우리 안보에 우리가 중요한 건데 저거를 미국에 대한 공격용, 일본에 대한 협박용으로 그걸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어제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안보 수준이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협정 맺으려니까 지금 그 네. 민주당 사람들, 네. 통진당, 뭐 네.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비난 많이 했죠. 예. 지소미아라고 하죠. 지소미아. 예, 지소미아 예. 한일 네. 군사 보호 협정 네. 이야기입니다. 자, 그 한 개만 좀 짚어야 되겠는데, 네. 그 지금 일본산 그 불화수소를 네. 뭐 몇 가지 이야기하면 러시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박영선 장관이 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데 재벌들이 안 사준다. 네. 또 뭐 LG는 어쨌고 불화수소를 네. 자체 생산을 성공해서 네. 좀 있으면 시험 운용을 해보겠다 네.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반도체 분야에 한국의 뭐 서울대 출신으로 최고 네. 권위자인 분한테 들으니까 네. 그게 99.99와 네. 99.999의 차이, 네. 정말 아주 미세한 네. 차이가 네. 그게 엄청난 나중에 생산성의 격차를 가져온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반도체가 그만큼 첨단 기술이죠. 그러니까 뭘 할 때 중류수하고 샘물하고 수돗물하고 다 다르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불화수소 가스의 네. 순도, 네. 그러니까 퓨리티라고 네. 이야기하는 네. 순도의 아주 초고순도로 네. 이제 하는 부분, 누구나 불화수소는 만들 수 있대요. 네. 사실은 뭐 독성이 이런 부분이 심해서 네. 선진국들이 자랑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이 순도가 높은 거는 초선진국들만 네. 또 관리한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몇 년 전에 한국의 불화수소 공장에 뭐 누출 사고가 나서 그렇죠. 5명이 숨지고 네. 18명이 그런 거는 그야말로 삼류 불화수소. 네.
근데 그 순도를 종이 한 장 차로 99.99에서 99.99로 이렇게 가는데 네. 그 기술이 수십 년의 이 트레이닝과 네. 관리 기술이 네. 결합돼야 나오는 건데 그걸 하느냐 그것보다 한 단계 밑을 하느냐 하면 한 단계 밑을 하다가 네. 불량률 네. 반도체를 애칭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 잘라내서 네. 이렇게 하는데 불량률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커져버릴 수가 있다. 네. 그러면 뭐 우리 반도체 산업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놔버리면 재료가 세계 최인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네. 반도체 산업 갖고 먹고 사는데 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네. 그거를 갖다가 박영성 중기벤처부 장관은 대기업들이 그거 중소기업 거를 안 사줘서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던데 기업이나 경제를 통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국민을 속일 수 있는 한 네. 가지가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된다. 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네. 생산되는데 대기업이 안 사줬다. 네.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옛날부터 일본에서 가지고 오던 대가 아니면 네. 쓸 수가 없다.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나중에 했다가 싹 다 버려버릴 수 있다는 재료를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한 6개월 이상 시험을 계속 해봐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일부 뭐 언론하고 정부 발표에서 러시아가 사라고 그랬다. 뭐 중국에서 뭐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냥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볼 때 봅니다. 네. 그 최태원 회장이 네. 박영선 네. 중기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제품의 네. 순도 네.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뭐 SK 하이닉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술적인 지식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누가 잘 알겠어요? 네.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대충 거짓말해서 정부가 노력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처럼 이래 가다가 나중에 그 제안은 그래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네. 하던 불화수소가 아주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아니고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나중에 재료값 배려버리면 얼마 전에 대만에 네. 그 T사가 6천억 네. 날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를 그 첨단 소재 부품을 저렇게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얘기하니까 최태원 SK 회장이 그랬잖아요. 그 시험 기간이라든지 공정마다 다 그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실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좀 무식한 거예요. 저 무식한 것들이 저거 답도 그냥 없다. 가만히나 있지. 답도 없다 네, 이거죠. 답도 없다 저놈들. 정말 이번에는 정치가 싸우친 일이잖아요. 예. 예? 지분지처라는 말 써요. 지분지처. 똥분자. 예. 지똥은 지가 치우라는 거. 지분지처. 예? 그런 소리들 정치권에서 이건 풀어야 되는데 왜 자꾸 대기업을 비난하죠? 대기업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할 거라고 보는데 그냥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네.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 그걸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투입하고 네. 하는 노력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또 성공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문어발 확장이라는 또 비난을 듣습니다. 예.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들어가서 대재벌이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뜻을 모아서 양성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지금 극장에 불났잖아요. 그럼 빨리 불 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청와대 이번에 오담 회의할 때도 특사 보내자고 야당에서 손학규 대표하고 얘기하니까 협상이 먼저지 무슨 특사냐 그냥 가서 뭐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급한 불이 켜졌는데 금방 해결할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일 무역보복 이거를 우리 통치 전략으로 우리가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예, 반일 감정은 친일 대 반일로 대결 구도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예. 정권이 막 예. 혼돈스러워할 때는 지지율이 좀 빠지더만 예, 예. 이제 정권이 이걸 갖다가 방향을 잡았다 딱 예. 싶으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여론조사에서 또 슬금슬금 그렇게 올리더만요. 그렇죠. 청와대 문 대통령 노래 처음에 참모들 얘기 듣고 로키 조용히 했더니 오히려 더 좀 반응이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세게 나가잖아요. 예. 일본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경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통치 전략으로 친일대 반일로 몰고 가고 안보, 경제 나쁜 거를 다 일본 이 탓으로 다 몰고 가려는 예. 내년 총선 이후까지 몰고 가려는 제가 보면 통치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한 안 되는 이유가 적폐청산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과거에 뭐 법조 양승택 대법원장부터 다 대법원 판결 징용 판결 갖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감옥 보내고 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꾸고 사람도 다 바꿨는데 이거를 협의를 하면은 일본하고 타결이 되면은 적폐청산이 명분이 좀 약해진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많이 약해지죠. 예,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것처럼 적폐청산 분위기를 계속 몰고 가는 거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문 대통령 개인 성향이죠. 예. 예, 안 듣잖아요. 아무리 사람 모여도 안 듣잖아요. 예. 귀 막고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잖아요. 그냥 예.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와서는 원래대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저기 예? 한 언론에 보니까 예. 그 운명이라는 책을 내고 그 예. 냈을 때는 아마 이제 예. 대통령 선거 나가볼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가 예. 아유 문 변호사님 이 책을 쌓아놨대요. 예. 한 권 좀 이렇게 예. 주십시오 하니까 아 그 책은 줄 수 없는 거라고 예.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그 보통 보면 예. 그렇게 하기가 참 캐릭터가 특이한 거죠. 예. 어렵거든요. 너 하려면 사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선거용 책 그렇죠. 아닙니까 저거는? 예. 선거용 책은 뭐 그렇다고 영 아닌 길에 지나가던 네. 행인이 그 사무실에 네. 가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특이한 성격. 그건 저기 예. 그거는 뭐 그 변호사 부산에 있을 때도 누구한테 밥 한 번 사는 경우가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책 이름도 운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똥꼬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외골수로 바꾸든지. 예. 청와대 회담도 그렇잖아요. 특사 얘기하니까 협상이 먼저다. 그리고 소주성 소득주성장 이제 바꿀 때가 안 됐냐 그러니까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10번 얘기하고 또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하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또 90초 또 황교안하고 독대했잖아요. 90초. 예? 90초. 오케이. 좀. 예? 90초 갖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 그 어지간하면 뭐 사전에 어쨌더라도 네. 뭐 좀 앉아라 해서 네. 10분을 하든 15분을 그렇죠. 하죠. 그죠? 예. 다른 분들 좀 가시라고 네. 하고. 네. 예. 그때 세워놓고 네. 딱 세워놓고 네. 50초 이야기. 네. 그래서 참 독특한데 옛날에 뭐 보면 제야할 때 네. 뭐 노동 뭐 이런 이 뭐 세미나가 아니고 아카데미 이런 데 네. 가서 이제 강사나 이런 걸로 하면 네. 물론 본인이 이제 그런데 뭐 내 기부금도 내기는 한대요. 그런데 뭐 한 3만 원, 5만 원 이런 적은 네. 돈을 네. 끝까지 챙겨서 받아갔다고 네. 첫건이 쓴 책에 네. 있어요. 네. 참 독특하죠. 황교안요? 아니. 아, 예. 그 보통 보면 우리는 뭐 없는데 이런 데 가면 주면 받지만 안 주도 돌려주지. 그건 또 그냥 네. 오지요. 네. 참 독특하다. 그 책 문제나 이런 부분에 이런 데 보면. 네. 성격이나 예. 캐릭터가 아주 독특하다고 봐야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황교안 대표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들러리 써줘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네? 내가 또 연락을 네, 드리거든요. 연락 드릴 테니까 눈 깜짝깜짝하고 예. 뭐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뭐 지금 네. 머리 아픈 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네. 확신을 심어주지 네. 않겠습니까? 어제 추경 얘기 안 했다고 예. 오케이 안 해줬다고 성과가 얻은 게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야당 네. 대표 불러가 반미일 때 자기 필요할 때 뭐 북한에 가가지고 때 가기 전에 네. 판문점 선언 비준해 주라. 또 뭐 북한에 쌀 주는데 네. 너희들 다 동의해 주라. 네. 뭐 이럴 때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 현안을 갖고 먼저 좀 만납시다 하고 자기가 전화 좀 돌려가고 아 나 네. 저기 문재인입니다 하면 그쪽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저 대일 무역 보복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수출에 관해서만 일본하고 얘기하려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징용 배상 판결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더 그걸 올라가면 어떻게 할 위안부 문제나 문제, 그걸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하고 네. 일본이 네. 이제 이건 뭐 과거사고 비효율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이야기를 어딘가는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옛날에 케네디가 그랬다잖아요. 예. 우리는 협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예? 두려워하는 게 협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두려워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네. 참 야당 대표, 여당 대표도 우리가 독특한 사람들을 네. 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